아무 전조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부엌에서 뭐 밥을 먹으려고 하나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었거든요. 딱 울더라고. 딱 울더 전화를 받는데 울더라고요. 아, 이거 이상한데? 왜 울지? 이상한데. 아,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식도암, 3기, 림프절 전이, 복막 파종이라고. 신라 같은 기대, 희망이 끊어진 거죠. 그럼 저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되면서 둘이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둘이서 아무 이야기 없이. 네, 저는 김진열, 67년생이니까 만으로 하면 56세가 됐네요. 저는 강정옥이고요. 55세. 아버님은 뭘 이렇게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매일 바쁘신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조선소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쪽에 다녔었는데, 그 당시 이제 90년대 초가 한국의 그 조선소가 됐든 조선 관련 기업들이 가장 그 초기 비상을 할 때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인정받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남자들이 또 참 인정받는다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기에다가 꼭 나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 같고, 그 두 개가 맞물리니까 그냥 모든 게 이제 올인이었죠, 회사에. 술 마시면 그 당시에는 또 밤 12시, 1시까지 먹는 게 그냥 기본적인 생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수생이지, 그냥. 자도 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마 직장 생활을 한 10몇 년을 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 인정받고 바쁘고 나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크는구나 했는데 집에는 뭐, 일요일 날 정도?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짜파게티. 일요일은 아빠와 함께 짜파게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약간의 재미. 그거 말고는 직장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07년도까지는. 제가 늘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애들한테 그냥 아빠이겠지만 애들이랑 추억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찬밥 신세 될 거다. 그리고 그때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셨어요. 아버님. 내가 아유.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전혀 그런 건 없죠. 전혀. 하여튼 그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와이프가 또 잘 챙겨줄 거라 생각했고, 2007년도에 제가 또 중국을 가게 됩니다. 이제 주재원으로 4년 정도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한 12년을 있게 되거든요. 저는 또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데 와이프도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고. 어머니 기억으로는 중국에서의 12년은 어땠어요? 그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술 아침에 먹고 일찍 들어오고 나가고 일찍 저녁에 늦게 나가고 들어오고 맨날 일요일도 없고 뭐 이러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이제 보따리 들고 한국 갈 거다. 그리고 진짜 여권 들고 날랐던 적도 한번 있기는 있었거든요. 제가 잡으러 갔죠. 제가 하면 한다 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보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갔던 회사가 이제 본사가 이제 워크아웃이 들어가고 또 중국 회사도 이제 경영이 안 좋아져 가지고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되고,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책임자로 이제 매각을 하고, 그때 아마 또 엄청난 한국에서 못 겪어봤던 온갖 일들 다 겪어봤는데, 뭐 임금 못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기성금들, 뭐 협력업체들 자재비 못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달리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다 책임을 다 책임자로 있었으니까, 그걸 한 1년 반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죠. 또 혼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생활 한 1년 반, 2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적응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안에서 조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중국에서 그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무 전적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잠을 잤고 했는데 목에 뭐가 걸린다? 왜 이랬지? 하고 이제 골프장을 가서도 이제 골프 치면서 점심시간에 이제 이렇게 뭐 만두하고 물 먹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제 또 마치 또 뒤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좀 걸리네? 뭔가 걸렸나 싶어서 또 술을 더 먹었죠. 응?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그걸 한 4, 5일 정도? 좀 이상한데? 그래도 계속 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나와서 내과 가가지고 내시경을 신청해서 내시경 받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뭐 별거 아니다 싶었죠, 당연히. 그때는 단순하게 아마 역류성 식도염? 그 정도 생각했죠. 그래서 의사가 가지 말라더라고. 중국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 그래서 에이, 괜찮아, 그냥 전화 주세요. 2, 3일 뒤에 전화가 온 거죠. 딱 울더라고. 딱 울다 전화를 받는데 울더라고요. 아, 좀 이상한데 왜 울지? 네. 아,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전화 받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그 간호사다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서 좀 이건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그랬더니 한국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제 그 식도암으로 그게 됐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잠시 담담하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전화를 끊고 이 집사님 눈물이 좀 많은데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그냥 멍해지면서 둘이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둘이서 아무 이야기 없이 안 하고 기억했네. 그냥 둘이서 그냥 안고 안은 상태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뭐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생각 없었어요.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설마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깔려 있겠죠. 내가 왜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죠. 아, 이길 거야. 이제 입원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식도암은 맞는데 그 내시경 박리술을 해가지고 식도를 안 자르고 안에 완전히 침륜이 안 돼 있으면 살짝 걷어내는 거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하다가 침륜이 돼서는 자를 수도 있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에 이상한데 하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우리가 다른 병원을 안 가봤으니까 다른 병원을 가보자. 뭐 전 어쨌든 암이라고 하니까 뭐 인터넷 여기저기를 막 뒤져보잖아요. 암이면 병원을 한 3군데는 가봐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 계속 버티더라고요. 또 이제 화가 조금 있어요. 지금 화가 없지만 그때는 화가 되게 많아서 화를 막 내더라고요.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매달렸죠. 이번만 내 얘기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끄집고 간 거죠. 현실 저는 아마 인정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별거 아닐 거야. 심각하게 딱 가니까 거기 내 거서는 그 CD하고 판독기를 보더만은 아니 이게 무슨 박리술을 할 거예요. 그거 최소한 3기 이상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고. 완전 멘붕이었죠. 그때는 완전히. 자기가 봤을 때는 당장 치료를 해야 된다. 그 흉부외과로 바로 자기가 예약을 잡아주는 거는 또 흉부외과 가서 흉부외과 이제 또 담당이하고 이제 사진을 CT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두말 없이 3기고 요거 하면 림프들도 전이가 된 거고 바로 항암으로 들어가고 방사선을 하고 암 크기를 줄인 상태에서 상태를 보고 바로 수술을 한다.
그럼 수술 날짜는 3개월 뒤다. 이제 스케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리더라고. 제가 이제 3기라는 이야기에 저는 이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때까지 잡고 있던 하나의 이제 신라 같은 기대, 희망이 끊어진 거죠. 그럼 저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되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 치료를 받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강방사선에 수술했는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가 이제 검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는데 이제 자연치유, 병원 치료 이외에 것들을 또 자기는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왜 TV에 보면 아주 중한 병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났나? 똑같은 사람이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항암하고 이럴 때 저는 밥을 그때부터 싹 다 바꿨거든요. 식단을. 네, 식단을. 현미랑 이제 채식 위주, 이렇게 뭐 또 단백질을 먹고 싶어 하니까 이제 뭐 생선 정도는 뭐 찌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항암을 이제 남들처럼 오래 한 건 아닌데 근데 식도암의 그 항암은 병원에서도 주사를 3시간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 거로만. 그 주머니 같은 걸 또 항암제를 또 차고 퇴원을 해요. 그럼 여기 한 3일. 4일 정도? 5일 동안 계속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몸무게가 이제 한 10몇 킬로 이제 빠졌는데, 10킬로 빠지고 그랬는데, 머리도 빠지고,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든, 뭐 마음적으로든,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제가 좀 화도 좀 많고, 제 성질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 애들한테도 함부로 심하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더 심했죠 사실은. 그냥 참는다 하면서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불뚝불뚝 이제 고함이 나오고 고함도 지르고 신경질도 내고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내가 더 힘들어 보이니까 쟤 맞춰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게 이제 2달 좀 넘게 했네요. 근데 하여튼 다행히 다시 검사를 했는데 CT상하고 PET상에 암이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는 잡혔고 2월 초에. 근데 암은 없다고 나오고 그 수술하기 전 마지막 진료 갔다가 없는데 수술 안 하면 안 되느냐. 엄청나게 신경질 내시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아니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일시적인 거다. 뿌리를 뽑으려면 덜 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병원을 옮깁니다. 이제 이제 갔죠. 그 가서는 이제 하니까 똑같은 증상이고 뭐 지켜봅시다. 또 좋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또 그쪽에 담당 선생님은 또 한 달 뒤에 이제 CT를 찍으니까 식도에는 없는데 식도하고 위 딱 그 경계선에 또 다시 그 암세포가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앞에 없었던 건 일시적으로 없었던 거고,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결국은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 하니 마니를 계속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수술을 하고 싶던 약간 마음이고, 와이프는 당신 정말 힘들다.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우리 자연치료 가도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전날 저는 제대로 이제 결심을 한 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장문에 편지를 적죠. 아마 A4 용지 아마 한 2-3장 됐던 것 같은데, 심정,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보여주면서, 그래서 난 해야 되겠다. 뭐, 하세요. 뭐, 어차피 내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지금은 그 수술 이제 이후로는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죠, 또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맞아요. 더 큰 네. 난리가 나죠.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3월달에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괜찮다 해가 퇴원을 했는데 음식을 먹는데 뭐 힘들지만 고개고 먹고 있는데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과 목에 벌개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기 수술 자국, 수술 자국 근처에 네, 이게 염증 같은 염증. 집은 이 이제 수술한 부위에 그래서 연구실 바로 갔죠. 이제 세브란스요.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전공이 내려와서 보는데 천공이 생긴 것 같아. 이거 바로 입원해야 되겠다. 식도하고 위 딱 그 경계선에 그 암세포가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죠, 또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맞아요. 더 큰 네. 난리가 나죠.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3월달에 수술을 했거든요. 보통 일반 암들은 2, 3일만 퇴원을 다 해요. 식도는 거의 한 2주를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배가 쪼그라들고 뭐뭐 하면 안 되니까 이 풍선불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계속 10,000보 이상을 걸었고 병원 안에서. 병원 복도를 남들 밥 먹을 때 걷는 거죠. 그 뒤에는 괜찮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게. 또 시작이에요? 네. 퇴원하기 전에 배에 이제 뭔가 좀 배가 좀 불러오더라고요. 먹은 게 없는데 왜 배가 부르지? 이상하네. 소화가 제대로 안 됐나. 그래서 관장도 한번 해달래서 관장도 하고 병원에서는 이상 없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겨가지고 이상하다. 검사를 좀 해보자. CT를 찍고 해보니까 복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이제 무슨 덩어리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복강경을 하니까 이제 조금 못하는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 전문 용어는 이제 복막 파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종이라는 건 이제 씨를 뿌린 것처럼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복막 쪽에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을 수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거. 현대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병원에서 다른 건 할 건 없고 임상 항암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항암제가 들을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그걸 해도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얘기죠. 그럼 90%는 그냥 끝나는 거고 그거 만약에 해가지고 안 되면 현대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둘이서 이제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 치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병원 치료 방법. 병원 치료는 마지막이었죠, 이제. 그걸 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복막 파종을 또 쳐보 인터넷 검색을 또 열심히 해보니까 이 답이 없어요. 정보도 극히 없었고 그 당시에. 근데 계속 검색을 하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의학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치유 요즘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병원 치료 이외걸 다 그냥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연 치유를 계속 이 사람 수술도 하지 말았다니까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게 만드는 거고 병원 치료는 보조적으로 우리가 급할 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뻔히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니까 계속 불안한 그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되게 그때까지도 계속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현대의학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더 있었죠.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 활병이랑은 어떻게 인연이 되신가요? 이제 다른 이제 기댈 것은 없다. 비빌 언덕이 이제 완전히 큰 언덕이 무너지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기댈 곳이 병원이었. 그 당시까지는 병원이었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어차피 병원 치료는 이제 안 되니까 저기 가서 다른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재자발적으로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완전 자발은 아니었죠. 그래도 옆에서 계속 응? 저는 좋죠.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가 다 있으니까 일단 거기는 이제 무염으로 식단을 또 있고 집에 있으면 제가 챙겨줄 수 있지만 다른 병원 가면은 그게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제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의 청사진인 거지 이 사람의 청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이 사람한테 있어야 이걸 지병을 하는데 확실한 그게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힘들었어요. 하루에 뭐 한 4-5시간을 교육을 하니까 교육도 하고 병원이 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고 나면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 중간중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걸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안 걸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걸 제가 느끼니까 거기서는 그냥 정신없이 보낸 한 달이죠. 그 교육을 하루 4시간씩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환자한테 왜 교육을 시키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했죠. 나이 때는 이제 심신통합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심신, 마음과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암이 어떻게 생기는 거 이야기를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공감이 됐고, 근데 왜 몸을 움직이게 하느냐? 아픈 사람도 앉혀놓고, 진짜 몸을 비틀고 온갖 걸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지금은 완전히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상태가 이제 되면서 몸무게가 쫙 빠지고 근육이나 기력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거든요. 그 전이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기가 되신 환자들한테 통증이라는 게 엄청나게 와요. 그걸 정면을 만나가지고 거의 부딪히면 좀 낫는데 그걸 피하고 회피를 하게 되면 회피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더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동작들을 해가면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니까 저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그 교육 끝나고 한 2주 정도 더 있으면서 이제 그 교육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도 필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또 필기도 그 진짜 적자 생존이거든요. 적으면 산다는. 그래서 교육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적어놨던 것들을 또 한 나머지 2주 동안 정리하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나의 암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쫙 도표화 시켜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었어 그때. 그러고 이제 그것들을 또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겠다. 일과표도 탁 짜고 그것들을 그 한 달 반 있으면서 했죠. 지금 이제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지금?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 전에 하던 생활들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건강. 직장을 다시 다니세요? 예, 한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좋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게 언제부터였지? 2019년도 4월달이죠. 지금 관해 판정을 받으신 5년 간접 판정 완전히 받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 치유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죠.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9개월 만에 복막이 든 게 없다. 간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둘이서 울었다니까요. 또? 또? 그때 기쁨의 눈물이죠. 아니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결정보다 선생님 결정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하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계속 하시면 되겠다. 그 뒤로 뭐 임상을 하자거나 뭘 하자거나 절대 권하지 않으시고 그냥 검사만 하시고 결과만 봐주시고. 9개월 뒤에 이제 간이가 없다고 나왔는데도 그래도 급색 검사는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쵸. 좀 어떤 도움을 앞서 오신 분으로서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하나 사든가, 그죠? 직장을 하나 구하든가, 뭘 하나 할 때 정말 고민을 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걸리고 나면 고민의 영역이 없어져요. 일단은 공포에 휩쓸리고 지금 이 현대사회가 잡아놓은 그 테두리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냥 이 테두리로 들어올래 말래. 안 들어오면 너 가. 이런 지금 이제 그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막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료 체계에 들어가는 한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들어갔더라도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왜? 이건 내 목숨이 걸린 거다. 이 목숨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있느냐? 병원에. 내 의사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게 아닌갑네 하는 순간 저희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 내성이 와서 약이 안 듣습니다. 그때 돼서 뭐 자연치유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라더라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만나 전화해보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늦은 거거든요. 어머님도 안 드시잖아요. 어? 아버님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알아야 된다. 같이 알면서. 근데 공부를 하면 암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그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해요.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단어를 바꾼 게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뭐 알면 되지.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공부해야 돼. 두 분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었으면. 제가 이제 암확진을 받아보고 짧았지만 50년 인생을 또 뒤돌아보고 그 5년의 치병 기간에 와이프가 옆에서 저한테 했던 헌신, 희생, 그런 걸 보면서 아, 여자는 잘 만났구나. 결혼을 내가 정말 잘했다. 이제 알았네. 이제 내가 고생을 좀 시킨 건 있지만 가장 옆에서 있는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최고 중요하고 최고 필요한 존재였다. 정말 고맙다는 상투적인 거고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그런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예. 이제 서로가 이제 정말 진정한 소통이 되는구나. 이대로만 지금 그렇게 같이 잘 살면 되겠구나. 지금은 암이 이렇게 좀 좋은 걸 만들어놨네요. 네, 그러게. 해피엔딩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사랑아, 보고 또 봐도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